경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죠.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복권 당첨을 위해 누군가 어떤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누군가는 무조건 패배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혹하고 늘 함께하는 것이 경쟁, 이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정말 다양한 경쟁이 존재하는데요. 스마트폰을 두고 애플과 삼성이 경쟁을 한다던가, 자동차를 두고 현대와 기아가 경쟁을 한다던가, 한 블록을 두고 서로 다른 편의점들이 경쟁을 한다던가, 어떤 분야든 치열한 경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에도 경쟁이 존재합니다. 비행기, 기차, 버스는 각각 소요 시간과 편안함과 가격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또한 비행기라는 큰 틀 안에서도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서로 다른 다양한 항공사들이 각각 차별화된 특징으로 승객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버스든 기차든 모두 해당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KTX와 SRT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때는 2022년 12월 30일 수서 평택 고속선의 통복터널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 방수용 부직포가 선로에 떨어져 단전이 되었고, 이때 순간적인 고전압으로 인해 SRT 차량 32편성 중 18편성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18편의 SRT 열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였고, 일부 KTX 열차들도 10분에서 20분 정도 지연이 되었죠. 이 사고로 인해 SRT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수가 부족해지면서 경쟁사인 코레일이 KTX 열차 2대를 지원하여 사고 수습을 하였고, 덕분에 SRT 전용역인 수서역에 KTX가 들어오는 희대의 광경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SR 측은 이번 사고와 운행에 차질이 생긴 것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고 주장하며 코레일과 결별을 선언하였고, 동시에 코레일에 남는 열차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기차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실 거예요. KTX와 SRT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가? 사고 수습을 왜 경쟁사 코레일이 해주는 거지?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것은 SRT인데 왜 코레일이 잘못했다고 하는 걸까? 또 헤어지자는 말은 뭐지? 근데 헤어지자 하고 남는 열차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죠. KTX를 운행하는 코레일, SRT를 운행하는 주식회사 SR, 분명히 두 브랜드, 고속철도 분야에서 경쟁 관계입니다. 하지만 두 기업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주식회사 SR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약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코레일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회사 SR이 코레일로부터 빌려온 것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차량, 현재 SRT로 운행되고 있는 12만 호대 열차 22대는 과거 호남고속선 개통 당시 코레일에서 투입했던 KTX 산천 열차들입니다. 자주 기차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보라색 KTX 산천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열차들이 모두 SR로 임대되어서 SRT로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모든 SRT 차량과 선로, 그리고 시설 등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이 하고 있고요. SRT 전용역인 수서역, 동탄역, 평택지제역을 제외한 SRT 정차역에서는 코레일이 매표 업무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생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자회사 관계 이런 걸 떠나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진정한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SRT가 정말 제대로 KTX와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주식회사 SR이 자체적으로 그들의 차량과 시설을 유지보수해야 하고, 매표 업무도 마치 공항에서 항공사마다 별도의 창구가 있는 것처럼 SRT만의 단독 창구가 기차역마다 있어야 할 겁니다. 노선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를 보면 한 노선을 꼭 항공사 하나만 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김포 제주 노선을 대한항공만 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항공도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결국 SRT가 KTX와 제대로 된 경쟁을 하려면 SRT가 용산, 서울역에 들어간다던가, KTX도 수서역에 들어간다던가, 또는 수서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여수, 포항, 진주, 강릉, 안동 이렇게 KTX처럼 다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아무튼 경쟁하는 두 주체가 공평한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정당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비록 SR이 코레일에게 위탁을 했다곤 하지만 왜 코레일이 시설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보통 시설 설비 같은 것은 그것을 건설하거나 제작한 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해주죠. 예를 들면 정수기, LG전자에서 정수기를 샀다고 했을 때 필터 교환이라던가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LG전자에서 처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철도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철도를 건설한 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코레일은 열차 운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금호고속처럼
것처럼 비록 정부 기관이지만 열차를 운행하는 회사예요. 뭐 가끔 공사가 지연되어서 개통이 늦어지니까 코레일 X로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레일은 시공사가 아니라 운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시공사는 누구고 실질적으로 이런 철도 관리를 해야 할 기관은 어디인가? 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불렸던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철도는 철도청이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건설, 시설관리, 운영을 모두 담당했었는데요. 2004년 정부에서 철도 산업의 효율을 위해 철도청을 분리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과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열차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로 나누어지죠. 하지만 철도노조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철도 산업의 특성상 운행 및 유지 보수 업무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더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었어요.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모든 기차들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신호관제와 유지 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결국 철도관리는 철도산업법상 국가철도공단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코레일이 이것을 위탁받아서 열차 운영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가 좀 됩니다. 그 이유로 코레일도 어쨌든 하나의 운행사이기 때문에 철도 운영에서 어떻게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현재 1호선과 4호선은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동시에 운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호 관제를 코레일 열차에 유리하게 적용하고 서울교통공사 소속 열차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열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 예시로 2018년 12월에 발생했던 강릉선 KTX 탈선 사고에서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이 시공이 잘못되었네, 관리가 부실했네 라며 서로 니 탓을 시전했던 적이 있었죠. 만약 국가철도공단이 정상적으로 신호 관제와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었다면 그동안 발생한 열차 사고 등의 사고 원인이 명확해지는 이점도 있었을 것이고, 코레일과 SR의 시설 유지 보수를 함으로써 지금보다 적절한 고속철도 경쟁이 되었을 것이며, 코레일도 유지 보수에 쓰인 예산들을 열차 운행에 더 투자해서 서비스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 멀리 돌아왔는데 정상적이지 못한 철도관리 시스템, 그리고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기생관계, 결국 고속철도 경쟁에 항상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고쳐져야 진정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통복터널 단전 사고로 인해 SR은 코레일의 도움 없이 단독 운영을 선언하였죠. 다만 SR의 태도가 좀 논란이 되었어요. 사실상 열차 운행 빼고 나머지 업무를 코레일이 대신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조금 무리하게 결별 선언을 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코레일에 모든 책임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 남는 열차 좀 빌려주세요 라는 뭔가 앞뒤가 이상한 요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결별할 거면 빌려간 열차나 돌려줘라 라는 반응으로 너네들이 결별을 하든 말든 우린 손해가 없다는 식으로 맞대응했죠. 아무리 봐도 SR이 너무 불리한데? 수서 평택 고속선이 개통되기 전부터 늘 말이 많았던 철도 민영화 문제부터 뭔가 이상한 구조적 문제까지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는 한국의 고속철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